약국가에서 흔히들 하는 말인데 비 오는 날 오는 사람은 두 종류라고, 정말 아픈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변비 환자, 쥐어짜는 느낌이 있거든요. 토끼똥처럼 나오고 하루에 한 번 갔던 사람이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2차적인 다른 질병으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치료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친구가 한 달에 한 번 다이어트약의 일환으로 변비약을 먹습니다. 숙변을 제거해서 몸에도 좋고 살도 빠져서 좋다고 추천을 하는데요. 이 친구 정말 괜찮을까요? 변비는 말 그대로 정상적으로 변을 못 보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 변비의 기준이 본인마다 다릅니다. 매일 아침에 한 번씩 꼭 가야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틀에 한 번 가는 것이 전혀 불편하지 않은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한 번씩 가지 않으면 변비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주에 한 3회까지는 변비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장 운동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예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그런 경우들이 훨씬 많아요. 장 운동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수분이 장 쪽에 오랫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수분을 몸 쪽에 뺏기게 되고 대변이 딱딱해지면서 배출이 좀 더 어렵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제 스트레스성으로 변비가 오는 경우입니다. 스트레스성으로 이제 변비가 오는 경우에는 장이 애초에 이동 통로가 좀 좁아지기 때문에 변의 이동이 힘들고 복통이 있다든지 눌렀을 때 좀 통증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젊은 세대한테 나타나는 경우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변의리를 참으면서 이제 직장형으로 변비가 오는 경우인데요.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화장실 가는 걸 계속 참게 되면은 그것도 변비가 유발되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본인이 먹는 약 때문에 변비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비염 알러지 약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약이 있기 때문에 어떤 약을 드시고 변비가 생겼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약국에 가셔서 문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과한 다이어트로 인해서 먹는 양 자체가 줄어들면 당연히 변의 양도 줄기 때문에 변비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먼저 유명한 변비약 메이킹큐나 둘코락스 같은 변비약에 거의 들어가 있는 자극성 화제가 있습니다. 이 자극성 화제는 직접 장을 자극해서 변을 보게끔 하는 약이고요. 이런 약의 특징으로는 약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약의 효과가 세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둘코락스나 메이킹큐를 드시는 분들은 한 번에 한 알이 아니라 두 알, 세 알, 네 알 점점 늘어나시는 경우가 있고요. 이러다 보면은 이 약이 아니면 변을 아예 못 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극성 화제의 경우에는 다른 변비약을 먹었는데도 해결이 안 된다는 분들, 너무 심한 분들의 경우만 일주일 내외로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팽창성 화제, 팽윤성 화제가 있는데요. 이것은 생리적으로 변을 보는 것과 가장 유사하게 변을 보게끔 하는 변비약입니다. 변의 수분을 많이 빨아들여서 변의 부피를 늘려서 변을 보게끔 하는 약이고요. 대표적으로는 차전자피가 있습니다. 변비약의 1차 치료제라고 할 만큼 부작용도 적고 안전한 약입니다. 단지 이 약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물을 굉장히 많이 드시는 것이 좋고,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중간에 어딘가에서 막혀서 오히려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에게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삼투성 화제가 있는데요. 삼투성이라는 말답게 이제 삼투의 원리로서 이제 변의 배출을 돕는 겁니다. 농도가 높은 물질을 넣어줌으로써 다른데 수분을 안 뺏기게 하는 원리거든요. 수분을 안 뺏김으로써 좀 더 수분성 있게 촉촉하게 유지돼서 배출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마그네슘이 포함된 변비약 같은 게 있고요. 처방약으로는 듀파락 같은 계열을 사용합니다. 자극성 화제보다는 조금 더 느리긴 하지만 팽윤성 화제보다는 시간이 좀 더 빠르거든요. 자극성 화제가 6시간 정도 만에 작용을 하게 되고, 삼투성 화제는 12시간 정도, 팽윤성 화제는 한 24시간에서 그거보다 조금 더 걸리게 되기 때문에 작용 시간이 비교적 나쁘지 않은 약으로 삼투성 화제를 쓰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번째는 연화제가 있는데요. 연화제의 경우에는 이제 계면활성제의 원리를 이용한 겁니다. 수분기와 기름기를 같이 적절히 섞어줌으로써 변의 윤활 정도를 높여주는 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도 쓸 수 있고 비교적 순한 약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장쾌락 같은 약이 있습니다. 관장약의 경우에 농축된 글리세린으로 되어 있어요. 농도가 높다 보니까 삼투성 화제의 일종으로 불리고 있고요. 하지만 조심하셔야 될 거는 관장약을 넣고 바로 화장실을 가게 되면 수분이나 이런 걸 끌어들이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장약을 넣으신 다음에 바로 화장실에 가지 마시고 시간을 좀 둔 다음에 가셔야 됩니다. 변비가 오래된 경우에는 변이 굉장히 딱딱해져서 어떤 변비약을 써도 효과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관장약을 한번 쓰신 다음에 변비약을 몇 번 드시면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임산부의 경우에 변비가 나타나는 원인으로는 배가 불러오면서 장을 누르고 호르몬의 변화로 대변이 장에 오래 머물게 되면서 그만큼 수분을 빼앗기고 딱딱해지면서 변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이외에 보통 임산부들은 영양제로서 칼슘제나 철분제를 많이 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칼슘제와 철분제 때문에도 변비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좀 자극적인 약들보다는 좀 최대한 순한 약들로 써주시는 게 좋은데요. 그래서 팽윤성 화제가 들어가 있는 차전자피라든지 락티톨 같은 삼투성 화제 같은 걸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은 이제 유산균 같은 걸 먹거나 아니면 식이섬유 같은 걸 잘 복용을 해주시고 약은 최대한 복용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6살 이상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차전자피가 1차 선택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세에서 6세 미만의 소아의 경우에는 팽윤성 하제를 먹을 경우에 물을 많이 안 먹게 돼서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권하지는 않고요. 락티톨이나 유산균 같은 변비약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유소아가 쓰는 제품으로는 보통 장쾌락을 많이 시럽으로 먹거든요. 그래서 장쾌락 시럽도 아이들이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 변비라고 나눌 수 있는 기준은 개인마다 다릅니다. 매일 화장실을 갔다 하시는 분들은 그것이 본인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점점 늦어지면 변비라고 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나는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화장실을 갔으면서 그것이 전혀 불편하지 않다라고 느낀다면 변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잔변감이 있다는 건 변을 말 그대로 시원하게 못 본다는 의미인데요. 변을 보는 것 자체는 괜찮지만 잔변감이 있고 좀 화장실에 다시 좀 가고 싶다라는 느낌이 든다면 팽윤성 화제 같은 걸 먹게 되면 변의 부피가 늘어나고 잔변 같은 것도 같이 묻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팽윤성 화제를 복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장의 운동 기능을 좀 늘리기 위해서 약으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운동이나 걷는 습관 같은 걸 훨씬 더 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변비를 경미하게 좀 만성적으로 내가 안고 가야 되는 어떤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변비의 원인이 대장의 어떤 염증성 질환일 수도 있고 다른 질환에 의해서 변비가 생기는 걸 수도 있고 또 이게 2차적인 다른 질병으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꼭 변비를 그냥 안고 가지 마시고 치료를 하실 때는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변비가 이제 만성적으로 가게 되면 변이 좀 딱딱하게 나오거나 하기 때문에 치질이나 치액 같은 게 좀 유발이 될 수가 있는데요. 생각보다 부끄러워서 그렇지 치질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 원인들은 보통 변비에 기인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약국가에서 흔히들 하는 말인데 비 오는 날 오는 사람은 두 종류라고 정말 아픈 사람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변비 환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변비가 주는 스트레스와 배가 무겁고 아픈 느낌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일상생활을 하기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변비를 꼭 빨리 치료하시는 것이 본인의 건강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변비가 좀 오래 가게 되면은 복부 통증뿐만 아니라 이제 허리 쪽에도 통증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좀 심하게 가는 경우에 장폐색까지도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극성 화제를 오래 그리고 양을 굉장히 늘려서 사용하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그 약 없이는 변을 못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미 이 약에 적응이 많이 됐기 때문에 다른 약을 먹으라고 해도 효과가 없다고 해서 먹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악순환이 반복될 뿐이기 때문에 식이섬유도 섭취를 많이 하시고 물을 많이 드시면서 가벼운 운동까지 병행하고 조금 순한 약을 쓰면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안전하게 변비를 치료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변에서 피가 약간 묻어나는 경우는 그렇게까지 큰 문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변에 피가 많이 섞여 나오는 경우라면 다른 염증성 질환 때문에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어서 조심을 해야겠지만 일반적으로 경미한 치열의 경우에는 변에 피가 약간 섞일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은 대변 연화제나 순한 변비약을 쓰면서 점차 변비를 치료하시면 저절로 사라집니다. 변비약을 먹어서 숙변을 제거한다고 살이 빠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당장 몸무게가 빠질 수 있겠지만 그것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단지 수분이 빠져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변비약을 다시 안 먹게 되면 수분이 채워지면서 다시 몸무게도 올라가고 오히려 붓는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을 빼시려면 식이 조절을 하시고 운동을 하면서 빼셔야지 변비약을 너무 믿으시면 안 됩니다. 가장 많이 호소하시는 것들이 변비약을 먹었는데 배가 아프다라는 거거든요.
있거든요. 복통이 유발되는 거는 부작용이라기보다는 약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증상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많이 호소하시는 증상은 이제 위장 기능이 떨어진 것 같다, 이것 때문에 변이 더 안 나오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같은 약을 장기로 썼을 때 위장 운동이 떨어지면서 좀 방구가 많이 나오거나 그럴 수도 있다. 세 번째는 사실상 이 부분이 제일 큰 것 같은데요. 심리적인 의존의 문제입니다. 대장 쪽도 신경계통의 일종이기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가 많고 예민해지거나 아니면 이 약을 먹지 않으면 화장실을 못 갈 것 같다라는 생각, 그리고 스트레스가 작용하면서 변을 못 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변비약은 말 그대로 변을 그냥 나오게 하는 거지 원인적인 치료가 되진 않거든요. 운동을 하시거나 아니면 식이 조절을 바꾸시는 게 필요하지 변비약으로 변비가 치료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행윤성 하재의 경우 물을 많이 안 먹게 되면 기도가 막힌다든지 장폐색이 일어난다든지 한마디로 어딘가에서 막히게 된다는 것인데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르게 복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어떤 변비약을 먹고 소변의 색깔이 젓갈색이나 좀 진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약에 의한 자연스러운 현상이지 부작용으로 보기는 힘듭니다. 어떤 변비약의 경우에는 다른 약의 흡수를 좀 방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약을 복용하고 계시다고 하면 변비약을 사실 때 미리 말씀을 하시고 시간 간격을 둬야 하는지 물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변비약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대장암의 발생률이 높아지진 않고요. 오히려 반대로 대장암이나 다른 질환에 의해서 변비가 유발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변비가 너무 오래 간다, 약이 효과가 없다라고 생각되시고 의심이 되신다면 즉시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1차적인 치료제는 아주 어린 소아의 경우가 아닌 이상 행윤성 하재입니다. 하지만 이거보다 조금 더 빠른 효과를 원하신다라고 하면 마그밀과 같은 수산화 마그네슘이 들어간 삼투성 하재가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변비가 심한 경우에는 관장약을 쓰면서 조금 센 자극성 하재를 쓰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일반약으로 장 운동을 도와줄 수 있는 약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게 프리메부틴이라는 약인데요. 영양제로서는 유산균, 마그네슘 등을 같이 드시면 훨씬 예민해졌던 신경도 좀 안정이 되면서 변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유산균 같은 거 먹을 때도 100억이니 200억이니 몇천억이니 이런 것보다도 매일매일 꾸준히 먹어서 이제 장에 안착을 시켜주시는 게 좋거든요. 어떤 걸 먹어도 좋은데 꾸준히 공복에 흡수가 잘 되도록 먹어주시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꼭 약이나 운동 아니더라도 좀 화장실에 갈 때 물리적으로 자극을 좀 가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치골이나 엉덩이 뒤쪽에 보시면은 골 부분이 있어요. 그 골 부분 쪽에 엄지손가락을 좀 문질러 주거나 하다 보면은 좀 자극이 돼서 변이 더 잘 나오거든요. 그 부분을 한 1분 정도 문질러 주면은 좀 더 물리적인 효과로 잘 나오게 됩니다. 수분을 많이 뺏기게 되는 음식들을 좀 안 먹는 게 좋습니다. 특히 커피를 많이 먹으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수분이 많이 배출이 되기 때문에 좀 변이 딱딱해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커피 같은 거를 조금 줄여주시고, 그리고 장이 좀 더 운동하고 자극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뭐 푸른 주스도 있고 사과 같은 것도 되게 좋아요. 아침이나 점심에 사과를 먹으면 장이 조금 더 자극을 받고 변이 좀 더 잘 나오게 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물 한 컵을 마시는 것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벼운 운동과 식이섬유 섭취를 늘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변비약을 드시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장 불편하기 때문에 빠른 효과를 기대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메이킹큐나 둘코락스 같은 자극성 하재가 들어간 약이 많이 팔리는 이유가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약국에서는 가장 먼저 추천해주는 약은 그런 둘코락스나 메이킹큐가 아니거든요. 변비약에는 종류가 굉장히 많고 사람마다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게 어떤 것이 최선의 변비약인지는 많은 얘기를 통해서 선택이 될 수 있거든요. 병원이나 약국은 환자를 위해서 있는 곳이기 때문에 최대한 자세하게 본인의 상태를 말씀하신 다음에 약을 고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변비약을 먹어서 변비가 치료되지는 않거든요. 그때 변이 좀 나오게 하는 것 뿐이지 그게 근본적인 치료가 되는 약은 아니거든요. 말 그대로 증상을 없애주는 증상 완화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가 약 때문에 왔는지 스트레스 때문에 왔는지 아니면은 뭐 내가 수분이 부족한가 운동이 부족한가 본인이 어떤 것 때문에 왔는지 먼저 그걸 잘 알고 원인을 알아서 그걸 없애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